네, 2025학년도 수능 화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네, 1번 화투니까 첫 페이지는 후루룩 하고 가는 거죠. 정촉매입니다. 당연히 정촉매는 촉매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건데 정촉매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언덕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A는 맞는 말이고 그 결과 학생 B도 맞는 말이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 언덕이 요렇게 얕아지면 오른쪽 정반응으로도 가기 쉽지만 역반응으로도 가기 쉬워졌잖아요. 전에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전부 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C는 땡. 그래서 맞는 학생은 A하고 B죠. 다음 가겠습니다. 네, 2번은 고체 결정 구조입니다. 자, 다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철은,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 철은 한 중심에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채심. 면에 박혀 있으면 면심. CO2가 면심이네요. 면에 박혀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은 채심. 국어에 따라서 선지 1번, 2번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무슨 결정인가? 이산화탄소처럼 이렇게 덩어리 셀 수 있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데 옆에 다이아몬드는 저게 몇 덩어리인지 셀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정, 그리고 CO2는 분자 결정. 따라서 니은 선지는 공유가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3번은 액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건데 그 힘이 셀수록 기체가 되기 어려우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인데요. 분자 간의 힘은 가장 기본적으로 분산력. 모든 액체 사이에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쌍극자 힘. 그리고 이거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큰 수소 결합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분산력은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기억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큰 거. 이 말은 끓는 점으로 비교하시면 되죠. 끓는 점이 높을수록 기체가 되기 어렵고 왜 되기 어려워? 분자가 꽁 쫀쫀하게 세게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다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CH3OH 하나 다 중에 찾으시면 되고 액체 상태에서 이 셋 중에서 세 가지 분자에 전부 다 작용한대요. 뭐겠어요? 분산력밖에는 없죠. 그렇죠? 저기에서 SiH4는 무극성이니까 따라서 세 가지이다. 따라서 니은은 분산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알고 있냐 하는 질문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4번은 헤스의 법칙이죠. 경로는 달라도 에너지는 같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 기억이 뭐죠?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에너지. 여기서는 엔탈피라고 쓰니까요. 그래서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 반응 엔탈피 합은 일정하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니은 구하는 건데 니은은 어디 있니? 숫자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요 니은 구하는 건 1로 내가 오려고 해. 그럼 반대로 오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럼 얘는 올라가야 되니까 역방향,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고 플러스로 얘는 순방향. 따라서 마이너스 394 더하기 111 해주시면 니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25도 실기압에서 흑연 2몰이 완전 연소했다를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흑연이 완전 연소하면 요거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몰이면 마이너스 394. 그런데 문제에서는 2몰이라고 했으니 저기 얼마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엔탈피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방출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질문도 방출하는 열의 크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394에다가 곱하기 2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금속 A, B, C 가지고 반응을 했는데 B하고 A, 그러니까 금속이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의 흐름으로 전기를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경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B가 전자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B가 A보다 양이온 되기가 쉽다. 이 뜻이죠. 따라서 그 결과 B 이온의 양은 증가, B 전극의 질량은 감소. 그리고 여기 전자를 이 녀석이 쳐먹고 A로 달라붙으니까 여기 질량은 A가 자꾸 달라붙으면서 증가, A의 농도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하고 C를 내가 딱 붙였거든요. 그런데 나에서 A의 질량이 감소했대요. A랑 같은 결과예요. A가 왜 감소합니까? A 이온이 되니까요. 따라서 A에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 거고 A는 C보다 양이온 되기가 쉽다. 그 전자를 C-이온이 처먹어서 이게 금속으로 속출되는 거니까 C의 농도는 감소, 그 다음에 C 극판의 질량은 증가죠.
따라서 나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A이온에서 나에서 A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증가 찾으시면 되고 질문이 뭐죠? 금속의 이온화 균형 BAC 순서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3번 이렇게 되죠. 다음 가겠습니다. 네, 증기압력 문제입니다. 증기압력인데 외부 압력이 760이래요. 따라서 여기 대기압으로 나오지 마 하고 꾹꾹 누르는 게 760. 근데 이 힘이 더 센가 봅니다. 세니까 밀려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차이 값이 바로 뭐냐? A랑 A의 압력 차이죠. 그런데 660만큼 밀려 올라갔으니 N은 얼마로 밀고 있다는 거지? 100으로 밀고 있다 이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760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데 밀려 올라갔어요. 400만큼. 그럼 N은 얼마만큼 버티고 있는 거지? 360만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기압력은 Y가 X보다 더 센 거고 그때 차이값 Y가 더 세니까 밀어 올렸겠죠. 그럼 얼마만큼 차이지? 예, 26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H는 260. 그 질문이 X의 증기압력 100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H는 260 찾으시면 1번 답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예, 전기분해 문제인데 전기분해는 양이온 되기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게 먼저 속출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환원되기 쉬운 경향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전기 분해되기 쉬운 녀석 그 순서예요. 따라서 물보단 구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칼륨은 물보다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이죠. 물밖에 없고요. N은 AQ, 해도 AQ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칼륨은 물보다 속출 안 된대요. 따라서 여기서 S, 이 X는 금속이거든. 그 금속은 누구겠어요? 구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나는 CuCl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가 CuCl2니까 플러스 극에서 누가 나오지? 예, 물밖에 없으면 산소 나오고 Cl이 있으면 Cl2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Cl2고 그럼 여기도 Cl2고 그러면 다는 물 되겠네. A가 가가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물이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O2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나오고 똑같은 니은이니까 여기도 H2 나오고 그렇죠? 뭐 끝났습니다.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Cl2다가 맞고 나에서 X는 칼륨이 아니고 구리고요. 써놨잖아요. 구리가 먼저 속출된다고. 그리고 다는 그렇죠. H2O. O2하고 H2가 나오니까 예, 그걸로 기억만 맞는 답이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완충용액 문제죠. 완충용액. 완충용액에서는 이게 약산에서 HA가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되는데 그때 요 K 값이 식으로 쓰면 HA분의 H 곱하기 A 마이너스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K는 일정하거든요. 따라서 저기 문제에서 요 비율과 여기 pH 나왔으니까 요것만 따지시면 돼요. 따라서 A랑 N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혼합해서 만든 간화인데 나에다가 NaOH를 넣으니까 NaOH 넣으면 H가 감소잖아요. 그러면 요 값은 증가해야 되거든.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따라서 A가 많아지는 거지. 또는 NaOH를 넣으면 A가 줄잖아요. 그럼 르 샤틀리에에 따라서 정반응 우세. 그래서 A가 많아진다라고 해석하셔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A-A의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 중 기억과 X와 Y의 크기 비교인데 자, 우리 둘 다 pH잖아. 그럼 내가 여기 HA분의 A 값 해볼까? 가는 HA분의 A가 2분의 1 나오고 가는 나는 1이잖아요. 그러면 가보다 나가 이 값이 커요. 그럼 이 값이 크다는 건 pH는 수소 농도는 애가 더 작은 거니까 그럼 pH는 애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이게 더 크면 수소이온 농도는 가가 더 큰 거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록을 취한 게 pH니까 pH는 나가 더 큰 거고 따라서 Y가 X보다 크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요 개념 알고 있냐? 그 질문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뭐 PV는 NRT 이용하는 거죠. 밀도 나왔는데 뭐 PM은 DT 뭐 쓰려고 해봤는데 뭐 그거 가지고 평균 분자량 내서 근데 기체가 A, B고 이거는 B, C니까 이거를 그냥 밀도는 이걸로 쓰죠. 부피분의 질량.
그럼 내가 질량하고 밀도 하니까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피 딱 써주면 밀도는 2로 두시고 W 1로 갈게요. 그 전체 4g 하면 2분의 4니까 2. 그렇죠? 자, 밀도 5고 전체 질량 5니까 너는 1. 그럼 이어서 뭐 구할 수 있습니까? PV는 NT에서 싹 해서 그렇죠. 몰수는 PV 나누기 T다. 그래서 기체 몰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몰수를 쓰면 PV 나누기 T니까 상대값 1, PV 나누기 T니까 상대값 1. 따라서 가와나에 있는 기체의 몰비는 1대1이다. 그거 뽑아낸 겁니다. 그럼 이제 질량과 분자량 왜 줍니까? 개수 구하라고. C가 B의 3분의 4배니까 B의 분자량을 3이라 하면 C는 4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한 마리 있는 거고요. 3g이니까 한 마리 있고 분자량 4인데 2g이니까 0.5마리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 몰수는 1대1로 갖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5니까 여기도 1.5 되면 되죠. 따라서 A의 몰수는 0.5. 그럼 0.5가 1g이니까 A의 분자량은 2죠. 그래서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은 2분의 3이라고 땅 때리시면 되니까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헤스의 법칙이지요. 요 기본 개념은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2B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쳤을 때 생성열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소로부터. 따라서 생성열로는 A의 생성열은 요 화살표 방향이 되고 B의 생성열은 요 화살표 방향이 되고 따라서 내가 요 방향의 엔탈피를 구하고 싶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반응물은 빼고 생성물은 더하고 근데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그 물질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아. 따라서 결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이 A의 결합 에너지는 요 방향이 되고 B의 결합 에너지는 요 방향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내가 녹색 방향의 엔탈피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치면 N은 요렇게 가면 되니까 반응물은 더하고 생성물은 빼고 뭐 이런 거 그냥 개념이죠. 뭐 많이 연습하시면 뭐 저 그림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하셔도 괜찮고 뭐 많이 연습하면 그냥 입에서 외워져 버리는 거지 뭐.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생성열 주어졌거든. 따라서 이 녀석의 생성열이 얼마나 왔니? 마이너스 87. 근데 그거 두 마리니까 2 곱해야 되잖아. 2, 8에 16, 174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HF의 생성열은 모르겠습니다. 안 주어졌고. 그 다음에 O2의 생성열은 뭐 이게 원소니까 빵이죠 뭐. 따라서 내가 요 값을 내가 문제에서 A라고 치면 이 A를 구할 때에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거든. 따라서 N은 빼주고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 생성열 이 앞에 개수가 2니까요. 요거는 더해주고 N은 뭐 0이니까 무시해버리면 되죠. 근데 도대체 이 HF의 생성열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잘 보시면 HF 뭐 생성열은 H2하고 F2에서 이거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너 하나 있으면 애가 두 마리 되니까 생성열의 2배 돼버리지 뭐. 그런데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래 밑에 각 물질의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잖여. 그럼 결합 에너지는 반응물은 더하고 생성물은 뺀다며. 그래서 N은 반응물이니까 요 결합 에너지 더해주고 개수 1. 애도 1이니까 요 값 그대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HF는 개수가 2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빼주면 그렇죠. 요거 우리 바로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 이 HF의 생성열 2배. 따라서 그걸로 내가 식을 하나 써주게 되면 그러면 A는 쟤는 부등호 반대니까 174라고 쓰면 되고 N은 그대로 요 값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그 요거 2 곱하면 얼마 나오지 일단? 뭐 2, 50, 2, 7에 14, 114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여기는 X. 그리고 1140에서 이런 계산 너무 싫어 진짜. 436을 빼면 700 마이너스 704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436 맞을 거야 아마도. 따라서 요 값은 여기서 요거 하면은 x 마이너스 170, 530 떨어지네요. 그래서 x는 a 플러스 530이다. 해서 계산 나오는 거죠. 이게 40년선에서 연습 좀 해야 되겠어. 계산이 이렇게 힘드니 이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상평형인데 잘 알겠지만 N은 평형이 아니죠. 이 지점은요. 고체가 우세한 지점이고 평형이라는 건 요 선상이라는 거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평형이다라고 하면 현재 저 라인의 라인 중에 하나다. 상태가.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고체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고체를 넣었는데 가에서
T도씨에서, T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평형이 됐대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 가평형에서는 자, T도씨 압력은 P1 기압이고 그 안정한 상이 기체와 액체라고 했으니 평형이면 요 라인에 있다 했잖아. 근데 거기에 동시에 공존하는 상이 기체와 액체니까 여기 어드 라인 이렇게 좀 될 거야. 그러면 이때 온도가 T1이라는 거고 그리고 T1이 아니고 T구나. 그리고 이때 압력이 P1 돼버리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꼭지를 열었어요. 그럼 꼭지를 열면 봐봐 이게 진공이잖아.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그렇지, 외부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니까 요렇게 내려와서 안정한 상은 기체가 되고 그 얘기는 뭐죠? 저기 있는 액체가 자꾸 기화된다 이 뜻이야. 그런데 기화가 쭉쭉 되다 보면 압력이 다시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액체가 뻥 하고 더 이상 나온 액체가 없어. 그럼 평형이 못 가는 거야. 전부 다 기체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온도는 똑같이 T인데 다시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야. 온도는 T인데 평형에 도달해? 그럼 얘가 뚝 내려가다가 다시 기체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평형에 도달하면 그렇죠. 요 지점밖에 못 오죠. 오케이? 따라서 그때 P2는 P1하고 똑같죠. 만약에 내가 꼭지를 연 게 아니고 압축을 시켰어. 그럼 이 상태에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다른 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거는 꼭지를 열어서 압력을 낮춘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다시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T는 마이너스 56.6보다 크다 하고 그리고 P1이나 P2는 같다 해서 오른선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응 속도죠. 1차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1차 반응이니까 뭐 반감기는 일정하다. 그리고 반감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는 T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온도는 T로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 돼 있어요. 강철 용기 1과 2의 부피가 같답니다. 그럼 우리가 V는 A의 몰농도의 비례인데 뭐 사실상 얘는 A의 몰수의 비례 이렇게 보셔도 되죠. 따라서 이 몰수 그대로 써주면 돼요. 몰농도 다 필요 없고요. 부피가 달라지면은 몰농도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는 부피가 같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A가 하나 사라지면 B는 2개 증가하는데 우리 반감기는 뭐 예측해서 보통 하면 되잖아요. 뭐 아마도 뭐 1분이라고 예측을 하면 이게 생성된 B잖아. 그러면 처음에 0분일 때부터 1분까지 8이 생겼으면 그 다음 반감기 동안은 이거의 반 생기니까 12A. 그렇죠? A는 귀찮아서 1로 까겠습니다. A는 1로 깎게. 그 다음에 또 이거에 생긴 거 4 생겼잖아. 4의 절반 더 생기면 되니까 또 2만 더 생기면 되죠. 그래서 14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이 녀석의 반감기는 1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렇지? 야, 그러면 애초에 B가 처음에 한 번 반감기 거쳤을 때 B가 8개 생겼어. B가 8개 생겼다는 얘기는 뭐요? A가 4개 사라졌다 이거잖아. 그럼 A가 4개 사라졌는데 그게 반감기, 원래 A의 절반 양이거든. 그럼 애초 A는 얼마? 8 있었다 이거죠. 따라서 4N이 8? 그럼 N은 2라고 딱 3개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X인데 문제에서 X 구하는 건 없네. 뭐 그냥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반감기 2번 걸렸잖아. 2번 걸려서 3A 만들었으니 처음에는 뭐 2A. 그 다음에 처음에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1개 만들면은 이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 처음 반감기 1분 동안에 B가 2개 생겼으니까 A는 하나 사라진 거고. 오케이? 그러면 원래 A는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질문이 뭐냐 하면 0, 2분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 나누기 2에서 3분 동안 A의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A의 몰수 변화하면 되죠. 근데 그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B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A가 2개 사라지고 A가 하나 사라지면 생성된 B의 양은 4개, 2개니까 그 비율은 1분의 2, 2분의 4로 똑같잖아요. 따라서 그냥 얘를 머릿속에서 B로 놓고 우리 숫자부터 쓰지 말고 이걸로 계산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0에서 2분 동안 B의 평균 속도, 시간은 2분, 0에서 10이 생겼으니 12 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에서 3분 동안 시간은 1분, 그리고 2에서 3분이니까 여기서 1 생겼죠? 그럼 여기는 0.5 생기면 되니까 3.5거든. 따라서 B의 변화는 0.5 이렇게 하시면 12가 바로 딱 나오겠네요. 4번. 됐죠? 반감기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농도 문제인데, 몰 농도 왜 줍니까? 예, 부피 곱해서 용질의 양 구하라고. 그렇죠? 퍼센트 왜 줍니까? 용액의 질량 곱해서 양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 농도는 뭐 실제로 농도가 얼마냐? 마지막 질문이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료에서 주는 농도들은요. 그걸 토대로 이 안에 용질이 얼마가 있어. 그리고 용매인 물은 얼마가 있어. 그 비율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쓸 식은요. 몰 농도 나왔으니까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 상태에서 내가 리터 곱하면 애가 몰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숫자가 좀 작아. 분수가 많이 나와. 난 분수 계산이 싫어. 이런 친구들은 미리리터 곱하면 미리몰이 나오는 거죠. 뭐. 오케이? 미리몰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그람이 아니고 그때는 미리그람 나오는 거고. 다음에 우리 몰랄 농도 나왔는데 몰랄 농도는 저거 가지고 바로 해석하면 돼요. 제가 2.5 몰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용질이 2.5몰 있는 거야. 물 1kg. 그러니까 1000g에. 자, 그런데 내가 용질과 물을 더해서 용액을 구할 때는 그걸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따라서 용질의 몰수가 2.5몰이면 이걸 질량으로 바꾸자고요. 화학식량 100 나왔으니까. 그럼 100을 곱하게 되면 얼마지? 용질이 250g이 있어. 오케이? 용질이 250g. 그러면 물은 몇 g 있다고? 1000g. 그러면 합치면 전체 용액은 몇 g? 1250g이 있어 해서 용액과 용질의 질량 관계를 지금 뽑아낸 겁니다. 요거 싹 나뉘어지네요. 5로 나누게 돼, 250으로 나누게 되면 5분의 1 떨어지잖아. 그치? 따라서 이 용액은 1g당 0.2g의 용질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퍼센트 나왔죠. 퍼센트도 마찬가지예요. 퍼센트에다가 용액의 질량 곱하고 나누기 100을 하면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단위는 g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미리그램을 쓰고 싶다. 미리몰을 쓰고 싶다라고 치면 요 값에다가 미리가 10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1000을 곱해주면 100 싹 치워지니까 요 값에다가 그냥 10을 곱해주면 단위는 미리그램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사실 이건 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다 돌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미리로 가보죠. 뭐. 미리로 숫자가. 자, 그러면 0.1 곱하기 100 하면 몇 미리몰? 10미리몰. 그런데 내가 이걸 혼합했을 때는 전부 다 질량으로 바꿔서 더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나온 것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질량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렇지? 용질의 질량에 관계된 농도. 따라서 전부 다 질량으로 바꿀게요. 따라서 요거 그대로 곱하시면 10미리몰. 근데 거기에 화학식량 100을 곱하면 뭐? 예, 1000mg. 오케이? 따라서 미리그램으로 제가 바꿔서 가겠습니다. 따라서 가에는 용질이 1000mg이 있다. 자, 그리고 N은 요거 부피 내가 알거는 요 질량 관계잖아요. 전체 용액이 5g이면 용질이 1g 있다. 그치? 자, 따라서 부피에다가 밀도 곱하면 질량은 얼마? 1.1x 나오죠. 저기에다가 요 값을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곱하면 용질의 질량 나오게 되지. 그치? 그럼 얼마가 나와? 곱하기 5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0.22x. 근데 나 아직 미리그램 쓸 거니까 여기에 1000 곱해 버리자고요. 그럼 1000 곱하면 얼마? 220x 미리그램 있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를 섞었으니까 전체 용질의 양은 1000 더하기 220x거든. 식 하나 써볼게. 그래서 전체 용질은 1000 더하기 220x 미리그램. 그걸 요거 가지고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미리그램이니까 전체 요 값에다가 10을 곱해서 미리그램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5 곱하기 용액의 질량. 요거 얼마죠? 밀도 1 곱하면 100이죠. 그 다음에 요거 0.2x에다가 요거 더 집어넣었잖아. 그쵸? 아니다. 요거지. 용액의 양은 1.1x. 거기에 2.5x를 더했잖아. 그럼 1.1 더하기 2.5는 3.6이네요. 3.6x. 그리고 곱하기 얼마? 10 하면 미리그램 떨어지는 거지 뭐. 다 됐네. 그러면 요렇게 하면 50. 50 나누게 되면 너는 20.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4.4. 그러면 쓱 넘어가면 0.8x는 80 떨어집니다. 100에서 20을 빼면 그러면 x는 얼마? 100 해서 구하는 겁니다. 4층 연산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다음 가겠습니다. 네, 14번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에서 이게 종종 나오는 식들 중 하나가 바로 요 식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변화가 0. 그러니까 전체 변화가 0인데 그 전체 변화 0은 뭐 이게 1, 1, 2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 1, 3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식 중 하나가 개수비가 1대 1대 2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했죠.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 표현상수를 몰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도로 된 표현상수를 몰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분 압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죠? 네, 몰 분율로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 요거 하나 써볼까? 몰수로 내가 표현을 했다 치면 밑에는 A의 1승, B의 1승, 그리고 C의 제곱.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값들이 몰수로 표현하면 부피, 몰 분율로 되면 P분의 RT. 그리고 몇 승?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을 뺀 거잖아. 그런데 요 값이 0 떨어진다고. 0이니까 이 안의 값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N은 1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몰수로 표현하면 A 몰수 곱하기 B의 몰수분의 C의 몰수 제곱하셔도 되고, 몰 분율로 표현해도 A의 몰 분율 곱하기 B의 몰 분율분의 C의 몰 분율의 제곱. 그대로 다 대입해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만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다 보셨겠지만 A하고 B의 양은 초기 몰수는 1몰로 똑같이 둬요. 그리고 C의 몰수만 내가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C의 몰수를 바꿔서 이거는 C의 몰수가 아니고 C의 몰농도 나왔네요. 그러면 C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니까 몰수를 바꿔놓을까? 얘는 얼마? 1몰. 얘는 얼마? 2x몰이잖아요. 따라서 C의 몰수를 1몰, 몇 몰 하면서 2x몰 이렇게 넣었을 때 Q0분의 K. 근데 쟤도 Q0는 알잖아요. 반응지수. 그러니까 처음에 C를 넣었을 때 그 값분의 표현상수 그 B 얘기하는 겁니다. 몇 배냐 이거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Q0분의 K가 1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평형이거든. 대충 4와 4분의 1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 1 있겠지 아마도. 그래서 그 지점은 평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 포인트, 요 문제에서 푸는 건 요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기 포인트는 C가 1몰이다 하고 다 주어졌잖아요. 그럼 C를 1몰 집어넣으면 식은 똑같죠? 평형 농도를 넣으면 그게 평형상수가 되고, 오케이? 지금 몰수면 평형일 때, 그리고 평형이 아니고 현재 값을 넣으면 그게 바로 반응지수가 되니까. 따라서 그걸 통해서 이 값이 4가 나왔거든? 자, 4 이꼴. 자, 그런데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몰이니까 그냥 몰수로 다 때려 넣으면 1 곱하기 1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지? Q값은 1 떨어지거든. 그러면 Q가 1이니까 K는 얼마? 4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평형상수는 4구나를 여기서 바로 뽑아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X를 구할 건데 참 문제를 좀 치우다 보니 Y는 어디가 있는 놈이냐? 아, 그렇구나. 이게 X일 때, 이때 Y는 그 C의 몰 분율이래요. Y는 C의 몰 분율.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C의 몰 분율. 초기 C의 몰 분율. 초기인가? 평형이구나. 쏘리. 평형에서 C의 몰 분율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X부터 먼저 계산 들어가야죠. 뭐야? 4분의 1 나왔잖아요. 그러면 표현상수가 4니까 밑에는 16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A하고 B는 처음 값이 항상 1이거든. 1. 따라서 C의 제곱이 16 나오면 된다고. 그럼 C의 제곱이 16이니까 몇 몰? C는 초기에 4몰 넣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오른쪽은 C를 4몰 넣었을 때, 그래서 X는 2X가 4니까 X는 얼마? 2 이렇게 떨어지죠. 이제 Y만 계산하면 되는데 Y 계산이야 여러분. 가장 무식하게 하려면 이런 거죠. K는 4인데 자, 여기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C가 처음에 4몰 있었는데 거기서 2N만큼 생겼어, 제곱. 그리고 역반응이니까 2N만큼 사라졌어. C가 2N 사라지면 A하고 B는 N씩 생기잖아요. 따라서 A는 1 플러스 N, 평형일 때 B의 양도 1 플러스 N. 어차피 이것도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N 구하는 방법이 있죠. 대입해서 딱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문제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 A하고 B의 개수는 1대 1이죠. 오케이? 1대 1. 그런데 처음에 집어넣은 것도 1대 1로 집어넣었다니까? 그 얘기는 뭐야? 정반응 되든 역반응 되든 A하고 B의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럼 A하고 B의 양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 식 한번 잘 봐요. A분의 C 곱하기 A분의 C잖아요? 몰 분율로 가죠, 몰 분율로.
그럼 A분의 C, A분의 C, 몰 분율 이렇게 때려 넣으면 요 식을 이렇게 바꾼 건데 A가 아니잖아, B잖아, 이 바보야. 자, 그런데 평형에서 C의 양은 같죠. 그런데 초기에 개수가 1대1인데 집어넣은 A의 양, A와 B의 양도 1대1, 같은 양을 집어넣었다니까? 따라서 평형일 때 이 값도 어때요? 같죠. 따라서 이 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들의 몰 분율을 내가 각각 X라고 쓰면 X제곱이 4가 되는 X를 구하시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X는 얼마? 2. A의 몰 분율분의 C의 몰 분율이 2 나왔다는 얘기는 A보다 C가 2배 더 많다 이 뜻이죠. 따라서 A 하나면 C 2개 있다는 거고 B 하나면 C 2개 있다 이거니까. 그러면 전체 몇 개? 예, 4개 중에서 C는 2개다. 4개 중에 C 2개니까 C의 몰 분율은 얼마? 그럼 2분의 1인 거죠. 되셨죠? 예. 따라서 저 2개 곱은 얼마? 1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요거는 뭐 이러저리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 다음 가겠습니다. 네, 15번입니다. 반감기 문제입니다. 예, 1차 반응에서. 그 처음에 A하고 헬륨을 집어넣었는데 시간이 T가 됐을 때 헬륨의 부분 압력은 A의 부분 압력과 같고, 그러니까 요 1번 내용에서 우리가 부분 압력이라는 거는 전체 압력에서 해당 물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부분 압력이 같다는 건 A하고 헬륨의 몰수가 같다 이 뜻이죠. 그리고 용기 속 전체 압력의 13분의 2배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밑에가 전체가 13기압이면 헬륨과 A는 각각 2기압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그 용기에서 PV는 NT, 온도 일정, 부피도 일정이면 압력이 바로 뭐죠? 몰수 B거든. 따라서 이 압력을 내가 몰수로 쓸 수 있다. 즉, 요게 바로 헬륨의 몰수면 헬륨은 반응 안 하니까 항상 2몰이었겠지. 그러면 요게 전체 몰수다. 그런데 헬륨이 2몰 있었으면 헬륨과 A의 부분 압력이 같으니까 헬륨이 2몰 있었으면 A도 2몰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요 시기에서 A는 얼마? 2A가 있었고 헬륨 2개, A 2개니까 빼버리면 9개 남죠. 전체 13개 중에서. 그 얘기는 9개의 생성물이 있었다 이 뜻이지 뭐. 야, 그러면 생성물이 9개 생겼대야. 요거는 요 개수는 합치면 3이거든. 근데 3이 아니고 9개 생겼으면 몇 배? 3배니까 반응한 A도 몇 배? 3배인 거지. 따라서 이 과정에서 A는 6개가 사라진 거고. 그럼 6개 사라졌으니 애초 A는 8개가 있었다는 거 알죠? 그럼 6개가 사라졌다는 건, 자, 8개가 2개 됐으니, 그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그렇지, 2번 지난 거잖아. 반에 반 해가지고. 그래서, T초가 있었던 것 같은데? T초는 반감기 2번 지났던 시간이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럼 T초가 반감기 2번이니까, 이제 반응 시간이 2T면은요, 반감기가 또 반에 반 더 가야 되잖아. 오케이? 따라서 반감기 4번 지난 거니까 그때 헬륨의 양은 2고요. 그렇지? 그리고 A는 얼마 남습니까? 요거에 반에 반 하면 0.5 남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계산 좀 복잡하니까 요거를 다 2배 시켜버리죠. 뭐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헬륨 4라고 쓰고요. N은 16이라고 쓰면 N은 반에 반이니까 1 되겠지. 그럼 A가 15개 사라졌다 치자고. 그럼 A가 15개 사라지면 C는 그거에 반 생기니까 7.5개 생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위아래 2배 곱해버리면 15분의 8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할 만한 거니까. 다음 갑시다. 네, 16번입니다. 그 묽은 용액의 성질은 그 성질 가지고 각 물질의 농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뭐 우리가 끓는 점, 어는 점, 뭐 오름과 내림 이거는 몰랄 농도와 한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증기 압력은 몰 분율도 농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삼투압은 몰 농도와 한게 돼 있고. 따라서 농도를 구하라 이 뜻이고. 그럼 농도 구해서 뭐 하는데요? 농도라는 게 이거잖아. 그 안에 있는 용질과 용매, 물의 그들의 질량 관계라든지 몰 관계라든지. 따라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묽은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용매와 용질의 관계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끓는 점 오름 나왔네요. 근데 뭐 실제 값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끓는 점 오름이 4K, 3K, 4대 3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끓는 점 오름. 그러니까 온도 변화와 관계된 걸 제가 식으로 쓰면 자, 오름 상수 또는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잖아. 근데 몰랄 농도는 그렇죠. 물이죠. 뭐 이거 H2O, HN.
물, 됐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가 한계되어 있는 거잖아. 용질의 몰수. 그런데 요 두 개 A 수용액, B 수용액 비교를 하면 둘 다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K는 다 뭐 비교 관계에서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저 얼마나 친절합니까? 물의 질량은 둘 다 1kg로 똑같이 맞춰놨잖아요. 따라서 이 온도 변화가 바로 뭐다? 용질의 몰수비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4K, 3K, 4대 3이면 여기 있는 A와 B의 용질의 몰비는 4대 3이다를 딱 보자마자 쫙 하고 뽑아내셔야 돼. 그래서 이걸로 몰수 비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T도시에서 증기압력 나왔는데 증기압력은 원래 압력이 P였는데요. 그거에 503분의 500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증기압력이라는 건 뭘 곱하지? 저기에다가 물의 몰 분율. 그래서 따라서 503분의 500이 물의 몰 분율. 오케이? 그리고 증기압력 내리면 용질의 몰 분율. 그런데 몰 분율은 뭡니까? 밑에는 이게 전체 몰수잖아요. 동그라미 2번 내용. 그리고 위에는 H2O의 몰수잖아요. 따라서 물이 500몰 있으면 전체는 503몰이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용질과 용매의 몰수든 질량이든 그 관계를 뽑아내셔야 된다고. 따라서 물이 500g, 500몰이 있으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쓰면 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용질은 3몰이 있다 이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 용질 내가 계산해 줘야 되니까 자, 봅니다. 요거 질량이잖아요. 몇 g이지? 1000g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자량 18을 곱하게 되면은 내가 가정한 물이 500 곱하기 18g 있을 때 용질이 3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야, 물은 1000g 있어 해서 몇 배? 이것분의 2가 하면 되니까 N은 2, 18분의 2니까 9분의 1배 떨어지네요. 따라서 여기에 용질의 양도 실제는 얼마? 9분의 1배 하면 되니까 3분의 1몰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3분의 1몰인데 질량이 20g이니까 A의 분자량은 얼마? 60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 관계 통해서 용질의 몰수비가 4대 3이잖아요? 4분의 3배잖아? 그럼 얘도 4분의 3배 시키면 여기는 용질이 몇 몰? 4분의 1몰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자, 4분의 1몰인데 이게 몇 g이냐? 그런데 이게 퍼센트잖아. 동그라미 3번. 우리 퍼센트는 다른 말로 백분율이죠.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건데 숫자가 작으니까 거기에다가 100을 곱한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관계니까. 그럼 다시 100을 나눠줘 버리면 이런 얘기지. 용질이 9g 있으면 용액은 409g이다. 그러면 용질이 9g 있으면 용액은 409g이니까 물은 몇 g? 400g이다. 그런데 실제 여기 물은 1kg 1000g 있다면서 몇 배? 4분의 10배. 그럼 2분의 5배. 그렇죠? 따라서 여기도 몇 배? 2분의 5배를 하면 용질의 질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몰의 질량이 이거니까요. 우리 화학식량은 1몰일 때 질량이잖아. 그럼 4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얼마 나오니? 4, 2, 50, 90 나오네요. 따라서 N은 화학식량이 90이다. 그래서 60과 90의 차이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 30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과 연기, 약산의 이온합 평형, 그 문제죠. 17번은. X몰 농도 약산 HA 400ml 하고요. 0.75몰 농도 약산 HB 200ml입니다. 요 워딩에서는요. 첫 번째 중요 워딩이 약산이에요. 약산. 그러니까 약산이란 건 뭐지? 이온화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HA만 있으면 그냥 거기는 HA밖에 없어. 실제로는 A-H 플러스도 있지. 근데 그 양이 매우 적어 이거에 비해서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이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적은데 요 B가 3 나왔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3 나왔다는 건 이것과 이것의 B가 1대 3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왜 1대 3만큼 애가 많이 생겼지? 그래 염기를 넣어서 강제로 H를 뜯어낸 거죠. 그러니까 HA는 이게 분리가 안 되는데 NaOH를 넣어서 예잇 하고 뜯어내는 거예요. 중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누구와 같은 거지? 그래 집어넣은 NaOH의 양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상태에서 NaOH는 얼마짜리를 넣었냐면 0.5몰 농도짜리를 집어넣었거든. 0.5몰이니까 2분의 1몰 농도였죠. 따라서 애초에 2분의 1몰 농도의 NaOH를 내가 집어넣었는데
혼합 용액에서 NA는 반응 안 하잖아. NA는 개수는 일정하거든. NA 개수는 일정한데 농도가 18분의 1로 연해졌죠. 왜 연해졌을까? 그럼 용액의 부피가 더 증가했으니까. 원래 HA의 부피가 있었으니까. 원래 HB의 부피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게 내가 요 몰수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애가 실제 몇 몰일지를 구하려면 집어넣은 부피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까요? 봅시다. 여기 집어넣은 부피를 내가 Xml 넣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여기 각각 지점에다가 NaOH에 집어넣은 부피를 제가 계산을 할 건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NA 같은 경우는 몰수가 일정하니까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NaOH Xml 넣었더니 몰 농도가 몇 배? 9분의 1배 됐죠. 그 얘기는 부피가 몇 배? 9배 됐다 이겁니다. 이게 용액의 전체 부피가 집어넣은 부피의 9배. 따라서 9X배 됐다 이거예요. 원래 HA가 400ml 있었는데 거기에 NaOH X를 넣었더니 전체 부피는 이거의 9배. 그래서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이거 넘기면 8X가 400이니까 얼마 집어넣은 거지? 50ml. 여기는 50ml 집어넣은 지점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네. 요게 요거 됐으니 7분의 2배 됐지. 7분의 2배 몰 농도가. 그러면 부피는 2분의 7배, 3.5배. 그래서 3.5X가 400 더하기 X. 이거 X 얼마 나오냐? 2.5분의 400이니까 5 곱하면 5분의 800. 160 나오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집어넣은 녀석의 부피는 160ml. 그런데 얘는 이제 P점이긴 HB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됐나? 농도가 3분의 1배니까 부피는 3배 됐다 이 뜻이거든. 자, 그래서 3X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HB는 200ml 있었네요. 200ml에다가 X 넣었더니 원래 집어넣은 부피의 3배가 됐으니까 이 경우에 X는 얼마? 100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100ml 넣은 지점이다 이거예요. 100ml 넣은 지점이다. 그럼 부피를 왜 구한다고 했어? NA 개수 구하려고. NA 개수 구해서 뭐 하려고? 요거 구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갑시다. 자, 쓱 해서 2분의 1몰 농도 50이니까 NA 몇 개? 25개 들어간 거고 그 값이 3, 요거의 3배라 했으니 남아있는 HA는 몇 개? 75개. 따라서 애초에 HA는 몇 개 있었다고? 100개. 그러면 X도 구할 수 있겠네. 부피분의 몰수 하시면 되니까 X는 4분의 1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질문이 뭐 하는 거지? Y 구하고 이온화상수 구하는 거구나. A하고 B. 여러분 저기서 A는 HA의 이온화상수인데 자 이렇게 쓰죠. HA분의 H 곱하기 A. 귀찮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B의 이온화상수는 HB분의 H 곱하기 B. 근데 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2번. 여기 P점과 Q점에서 구하라 이거예요. P점과 Q점에서 pH가 같다는 건 수소의 농도가 같다 이 뜻이잖아. 근데 거기서 A하고 B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라고 해놨거든? 그럼 그 얘기는 N은 같으니까 치워지잖아요. 결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 이거예요. 저 지점에서.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서 요 A는 바로 뭐라고? NA 개수. 여기 B도 바로 뭐라고? NA 개수. 이제 계산 들어갈까요, 여러분? Y부터 한번 해볼까?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요 값. 그러면 N은 160이니까 얼마 들어간 거니? 80 들어갔지? 야, 그러면 NA를 80개 넣었어. 100개 중에서 80개가 A-가 된 거야. 따라서 요 값은 80. 그럼 HA는 20. 합쳐서 100 돼야 되니까. 쓱 A 구했고. 이제 B 구합니다. B. 여기는 100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HB는 몇 개 있었어? 0.75 곱하기 200이니까 160, 27에 14, 250, 150이구나. 그렇죠? 150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합쳐서 150개가 있었는데 NA가 2분의 1 곱하기 100에서 50개 들어간 거야. 따라서 여기 B가 얼마? 50이라 이거지. 50. 그리고 남아있는 게 HB니까 얼마? 100. 그럼 요 값이 바로 뭡니까? B분의 A 구한 거죠. 그런데 Y는 뭐냐? 바로 그때 이 Y라는 건 B분의 HB를 구하라 이거거든. 그럼 요걸 내가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N은 50분의 100. 그렇죠? 친절하게 다 써줬다 그냥.
그러면 n은 얼마? 2 떨어지고 n은 얼마? 4 떨어지고 n은 2분의 1인데 뒤집어야 되니까 2 떨어지고 해서 뭐 16 짠 하고 나오는 거죠. 네, 별거 없죠. 네. 17번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문제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요 화학 반응식도 종종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화학 평형에서 요 반응식 나오면 상당수 문제가 분자량 B가 1대2다. 뭐 이거 이꼴 놔버리면 A 2개하고 B 1개의 질량이 같다니까. 그래서 분자량을 활용을 해서 몰수로 뽑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풀이의 요소로 또 쓰이죠. 그래서 이게 질량 B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질량 B는 뭐 이건 하나만 까가지고 뭐 이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시간만 쭉 온도만 바꿨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일정할 거 아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A를 1g, B를 14g 까면 합쳐서 몇 g이지? 15g이잖아. 그러면 A도 합쳐서 15g이 되도록 이거 합쳐서 5니까 3배 시켜주면 되겠네. 9g, 3이 6g에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A 질량, B 질량, A 질량, B 질량 나오면 여기 왼쪽에는 A의 몰수, 오른쪽에는 B의 몰수. 몰수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A와 B의 분자량이 1대2니까. 따라서 A 분자량을 1로 두면 1g이니까 1, 9g이니까 9. B 분자량을 2로 두면 14g이니까 7, 6g이니까 3 해서 몰수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체 몰수 구할 수 있고요. 전체 몰수. 그리고 여기 온도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피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1번 실린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체의 밀도가 나왔어요. 그럼 기체의 밀도 나왔으니까 질량하고 밀도 가지고 우리가 또 부피 B를 구하라. 근데 얘는 또 안 나왔어. 그래서 질량과 밀도 이용해서 부피 B를 구하라. 그래서 X 구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첫 번째 저기 K 값을 몰 분율로 한번 써보려고요. 아따 높다. 그래서 밑에는 A 몰 분율의 제곱 그리고 위에는 B 몰 분율의 1승. 몰 분율로 쓰면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질량을 안 맞춰줘도 돼. 그러니까 몰 분율이라는 게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래서 몰수 B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안 맞춰줘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식으로 뚝 쓰게 되면 밑에는 P 압력분의 RT의 반응물 계수합에서 생성물 계수합 빼면 되니까 1. 그런데 질문이 K1, K2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K2보다 K1이 몇 배냐, 몇 배냐 이렇게 비교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A의 몰 분율은 몇 배 됐지? B의 몰 분율은 몇 배 됐지? R은 상수니까 치워버리고. 그리고 실린더, 압력, 전체 압력을 일정하니까 치워버리면 온도는 몇 배 됐지? 그걸로 K2분의 K1은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X 구하는 것도 A, B의 질량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량 P만 구하면 되니까 몰수 P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밀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뭘 할 거냐? PM은 DRT. 그냥 DT라고 쓸게요. 해서 밀도 자료가 나왔어. 옆에 온도 나왔어. 압력은 일정하대. 뭐 구할 수 있지? 그렇지. 분자량 구할 수 있죠. 분자량 B를. 자,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전체 분자량. 근데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그렇죠.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 쓰는 거잖아. 오케이? 따라서 평균 분자량을 이용해서 각각의 몰수 B를 구할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는 분자량이 1이야. 그리고 B는 분자량이 2짜리야. 근데 이들의 평균 분자량을 봤더니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2가 나왔어. 그럼 이 두 개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해라고 치면 4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랑 N은 얼마 차이 나지? 0.2 차이 나지. 그게 바로 상대방의 몰수 비율이고 그리고 B와 평균은 얼마 차이 나지? 0.8 차이 나죠. 그게 바로 상대방의 몰수 비율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와 B의 몰비가 4대 1로 존재한다. 그거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비율만 알면 되니까 그 비율 가지고 몰 분율 때려 넣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거 하나는 제가 좀 달고 가야 분자량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갈까요? 그러면 DT가 분자량이니까 DT 곱하면 얼마 나오지? N은 3, T는 날려버리고 N은 곱하면 얼마 나오지? 4분의 9. 따라서 분자량의 평균 분자량의 B는 4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요 값을 이용해서 A하고 B가 몇 대 몇으로 있는지 내가 뽑아내줘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 왼쪽은 A를 쓸 거고 오른쪽은 B를 쓸 건데 A 쓰고 B를 쓸 건데 자 A가 3g 있으면 A는 몇 개? 3개. 그렇죠? 그리고 B가 2g 있으면 B는 몇 개? 1개.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분자량은 얼마 나오죠?
전체 개수, 부피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부피를 내가 몰수로 쓸 수 있으니까 전체가 4몰이면 부피는 4. 그리고 질량은 5. 따라서 여기 밀도는 4분의 5다라고 쓸 수 있죠. A의 분자량을 1로 두고 A의 분자량을 2로 뒀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4분의 5다. 대체? 이거. 자, 그러면 N은 평균 얼마 나와요? 자, 몇 배? 3분의 4배 시키면 되잖아. 그럼 요 값에도 똑같이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평균이 3분의 5다. 그런데 A가 분자량이 1인데 평균이 3분의 5니까 얼마 차이 나지? 3분의 1 차이 나지. 그게 바로 B의 몰수, B고. 그리고 B의 분자량이 2인데, 아이고, 아니다. 3분의 2구나. 쏘리. 1은 3분의 3. 3분의 3 빼면 되니까. 다음에 N은 이 분자량이 2니까 3분의 6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차이 나지? 3분의 1 차이 나지. 따라서 너는 3분의 1. 그래서 쓱쓱 해서 A하고 B의 몰비는 1대 2다. 요게 바로 몰분율이네요, 그냥. 자, 그러면 A의 몰분율은 3분의 1, B의 몰분율은 3분의 2. 그럼 여기에서 전체가 4개니까 A의 몰분율은 4분의 3, B의 몰분율은 4분의 1. 자, 그러면 X부터 계산할까요? 비율만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니까 X는 A가 하나 있다 치면 A는 1g, 분자량 1이니까. B, 그러면 B는 2개가 있어. 근데 B의 분자량이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 그래서 X는 4. 우리가 구했고. 이제 K2분의 K1 가겠습니다. 그럼 K2분의 K1에선 분자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A가 B가 됐다 치면 몇 배인지만 다 때려 넣어서 A의 몰분율은 몇 배, B의 몰분율은 몇 배, 그거 할 거거든. 따라서 A가 B가 되면 몇 배? A분의 B배죠. 근데 요 값이 바로 뭐예요? A분의 1 곱하기 B니까 앞쪽에 있는 거는 역수로 취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그대로 써서 곱해주면 된다. 그럼 앞쪽에 있는 걸 역수로 취했다는 게 뭡니까? 분모했을 걸 분자에 쓰고 분자했을 걸 분모에 쓰라 이 뜻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쪽 B부터 하고 온도부터 뭐 써볼까? B,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에 비해서 N은 요것분의 요거니까 N은 뒤집어서 곱하면 되니까 4. 그 다음에 N은 3분의 2. 칸 모자라니까 좀 지울게. 됐죠? 그거에 1승 됐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요게 요거 됐으니 뒤집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곱하기 얼마? 9분의 8. 그리고 이제 A의 제곱인데 우리가 A는 분모에 있잖아. 분모에 있다는 건 위아래 바꾸라 이 뜻이거든. 그럼 위아래 바꾸라는 이 뜻은 그렇죠. 비교도 거꾸로 해주면 돼요. K1에 비해서 K2가 A가 몇 배냐 해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몰분율은 3분의 1이 4분의 3 됐잖아요. 그러면 N은 뒤집고 N은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4분의 3, 3은 9. 그런데 A의 제곱이니까 그걸 2번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슬슬 나눠가면서 하면 끝이에요. 어디 보자. 4, 4, 4, 4 됐지. 그 다음에 9, 9 됐지. 그 다음에 3, 3 됐지. 그럼 뭐 남니?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해준 것 같은데 마지막에. 4분의 9, 4분의 9, 1, 4, 4, 3분의 2, 9분의 8, 4분의 9, 4분의 9. 그래서 4, 4, 4, 4, 9, 9, 3, 3, 9. 이걸, 다 해놓고. 그러면 얘는 3, 2, 6, 6, 8에 48. 그렇죠. 마지막에 계산을. 됐죠? 네.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그러시면 끝이. 쉽죠? 다음 가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특이한가? 그냥 화학 반응식 문제인데. 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 변화는 3이 5 됐으니 혹시 모르니까 쓸 일 있을지 모르니까 써놓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C는 0.5몰이 있대. 그런데 A하고 B의 양을 바꿔가면서 근데 A하고 B의 양을 바꾸기는 하는데 그 비율을 바꾸기는 하는데 전체 몰수는 일정해야 된대. 그래서 전체 몰수는 1번 N몰로 일정하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점점점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를 점점 늘리면서 B는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아마도. 그래서 초기 상태의 A, 그러니까 A가 조금 있을 때 이게 몰분율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A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자료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C하고 D의 최대값이 2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최대가 되려면 D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C하고 D는 둘 다 생성물인데 C분의 D는 개수가 1대 4니까 저 값은 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초기에 내가 C를 일부 넣어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C를 넣어준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이래요. 여러분 첫 번째 할 걸. 그러니까 세로축은 제가 생성물이라고 하고 A하고 B의 양을 A는 점점 갈수록 증가 그리고 B는 점점 갈수록 감소시키면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A가 없을 땐 0, B 없을 땐 0.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요때가 생성물이 최대로 생긴 건데 생성물이 최대로 생기려면 자, 각 지점에서 A하고 B의 몰수합은 같다라고 놓았을 때 이거와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최대로 생기려면은요. 그렇죠. 화학 반응 개수비가 몇 대 몇? 1대 2잖아. 따라서 생성물의 A하고 B에 집어넣은 양도 1대 2가 됐을 때 생성물이 최대값을 그렇지 가지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말이 뭐냐? 최대값이 2이다. 이 뜻은 반응 후에 A와 B는 남은 게 없다. 이 뜻입니다. 다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요 자료를 지금 뽑아서 갈 건데 자 봐요. 요 B가 2니까 그냥 D가 2몰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럼 D가 2몰 생기면 4가 아니고 2니까 2분의 1배죠. 그럼 생성된 C도 2분의 1배 시키면 되니까 C는 얼마? 0.5예요. 근데 플러스 원래 C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C까지 넣었을 때 이 값이 2인 요걸 X로 잡고 대입하면 되죠. 근데 이거 쓱 보니까 0.5면 딱 2 나오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C는 얼마라고? 0.5몰이라면서? 그러면 요걸 2배, 3배, 4배 뻥튀기 할 필요 없이 요대로 써주면 되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다 반응을 했을 때 D가 2몰 생긴다. 그럼 D가 2몰 생겼다는 얘기는 A는 0.5몰 집어넣고 B는 1몰 넣었을 때의 결과값으로 그럼 이때 전체 몰수는 몇 몰? 2몰.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서 전체 기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뒀다 했잖아. 따라서 N은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구했죠. 자, 그러면 저때 이 A가 뭐냐? 초기 상태의 X의 몰 분율이거든. 그러면 전체 2몰 중에서 0.5니까 2분의 0.5. A의 몰 분율은 얼마? 4분의 1이죠. 질문이 뭐죠? 몰 분율이 5분의 9의 1일 때 A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때려 넣으면 4, 5, 20분의 9가 되죠. 그렇죠? A의 몰 분율이 20분의 9일 때 몰 분율은 분모는 전체 몰수고 분자가 A의 몰수잖아요. 근데 전체 몰수는 이 몰로 일정해야 된다면서 그럼 10분의 1배니까 A가 얼마 있을 때? 0.9몰 있을 때 그럼 합쳐서 전체가 2 되려면 이렇게 합치면 10.4니까 B는 얼마? 0.6몰 있을 때. 그 질문입니다. 자, 그때 반응 개수비가 1대 2니까 이때는 그렇죠. B가 다 사라지죠. 그렇죠? B가 0.6 다 사라집니다. 그때 A의 부분 압력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가야겠네. PV는 nRT.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 전체 몰수 넣으면 전체 압력 나오고 A 몰수 넣으면 A 압력 나오는 거 알죠? 따라서 A의 부분 압력은 부피분의 A의 몰수를 때려 넣으면 되는 건데 부피를 V? 바꿔버리죠. 전체 몰수 얼마예요? 여기 몰수는 PV가 몰수라며 그럼 1 곱하기 V가 몰수, 전체 2몰 나와야 되니까 V를 2로 때려버리죠. 뭐. 그럼 V를 2로 때려버리면 V는 2. 됐지? 그럼 A의 몰수만 구하면 되는데 반응 개수비가 1대 2니까 B가 0.6 반응하면 A는 0.3만 빼면 되잖아. 그럼 0.9에서 0.3을 빼면 0.6 떨어지네요. 그러면 0.3. 요 값이 바로 X다. X는 0.3. 됐죠? 자, 그래서 합이 꼭 0.6 나오니까 0.6이면 5분의 3이겠네. 그래서 맞는 선지는 2번이다. 별거 없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20번. 네, 20번입니다. 반감기 문제죠. 반감기 문제는 애가 반감기가 뭐 시간 보니까 2분이냐, 4분이냐 이렇게 등등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4분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가의 반감기가 4분이다 치면 이건 반감기의 반인 거잖아. 반감기의 반이면 변환량이 2분의 1승배. 이거 계산 이상하잖아.
오케이? 따라서 반감기는 2, 4, 6 나오면 2분이거나 오히려 이거보다 더 짧거나 그렇게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쓱 보니까 2분일 때와 그리고 밑에 자료가 4분일 때거든. 아마도 이게 뭐 3분의 1분 뭐 이건 안 나올 테니까 뭐 해봤자 1분 아니면 2분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반감기가 최장 많이 갖다 치면 1분을 반감기로 잡으면 1칸, 2칸, 3칸, 4칸. 그래서 4칸 변한 걸로 쌤이 A의 양을 한번 써보려고요. 그럼 4칸 변하면 16분의 1이니까 A가 16 있다로 먼저 잡아주는 게 편하겠네요. 16, 8, 4, 2, 1.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지? 하나, 둘, 셋, 넷. 자, 그거에 따라서 A분의 B 생성물의 양이거든. BC. 따라서 위에는 생성물 써줄게요. 처음에 없을 때. 그러면 A가 8 사라지면. 그런데 A의 개수는 1이고 생성물 개수합은 2니까 사라진 거의 2배잖아요. 그럼 8의 2배니까 16 더하면 되겠네요. 16. 그럼 여기 4 사라지면 4의 2배니까 8 더하면 되겠네요. 24. 그리고 4 사라지면 여기서 2 사라지면 2배니까 4 더하면 되니까 28. 그렇죠? 그리고 1 사라지면 2배니까 30. 됐죠? 따라서 이 자료가 뭐냐 하면 N은 A분의 생성물이거든. 얼마예요? 0이죠. N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2 떨어지고 N은 4, 6에 24, N은 14, N은 30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값이 요 많이 보던 자료잖아요, 이건. 그래서 A하고 7A면 몇 배? 7배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A와 7A 관계니까 딱 7배 나오잖아. 그럼 이게 7배니까 그 말은 반감기 몇 번? 예, 반감기를 2번 거쳤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반감기는 여기는 얼마죠? 2분이다. 요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애초 A는 그래요. 16개 있었다라고 할까요? 애초 A는 16몰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밑에예요. A하고 B를 함께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A하고 B를 함께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쌤이 동그라미 1번 해서 여기서 내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쓱 해서 밑에는 A 양이고 위에는 B와 C의 양을 합쳐서 생성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물. 그런데 쟤는 초기에 B도 있었거든. 따라서 초기에 집어넣은 B를 B, 제로로 할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N은 줄고 N은 느는데 N은 일정이거든. 맞잖아. 오케이? 따라서 N은 A분의 생성물. 바로 요거죠, 요거. 그리고 더하기 A분의 B0라고 쓸 수가 있죠. 됐죠? A분의 B0. 그러면 요 값을 잘 보시면 반감기 한 번 지날 때마다 A가 2분의 1배씩 감소하거든. 따라서 요 값을 내가 K라고 쓰면 반감기 한 번 지나면 A가 반대니까 몇 K? 2K. 반감기 2번 지나면 4분의 1배 되니까 몇 K? 4K. 반감기 3번 지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 값을 내가 유추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처음엔 그 값이 여기 쓰여있네. K가 아니네요. B라고 적혀있네, 저기서. B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반감기 한 번 지날 때마다 내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반감기는 내가 찍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애도 2분이 반감기다. 근데 온도가 다르다는 말 안 나왔나 혹시? 그래, 온도 다르잖아. T1하고 T2라고. 따라서 내가 만약에 반감기가 2분이다 하면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쟤는 얼마? B가? 그렇지, 2B. 그럼 원래값은 8B가 되는 거고 원래값이 바로 요거. 8B. 그 다음에 요거 반감기 2번 지났으면 빼기 4B. 그럼 4B 빼면 얼마? 42B가 되고 따라서 요 관계가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없으니까 반감기는 2분이 아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딱 절반 1분으로 잡아주면 여기는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반의 반 A는 4분의 1배. 따라서 이게 몇 B? 4B를 빼면 여기 요 값은 그렇지 6B가 되는 거지.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또 반의 반 지났으니까 얼마? 16B를 빼면 애는 그렇지 30B가 떨어지는 거지. 반감기 2번 지나서. 따라서 반감기 2번 지나니까 6B. 반감기 몇 번이야? 4번 지나니까 30B. 요게 30B. 그래서 B는 1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B 구했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N은 16으로 잡을까요? 그래서 너는 16, 합쳐서 16이니까 88이야. 왜냐하면 A분의 B의 양이 1이니까 1대1로 있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A는 8만큼 있었어 이거죠. 됐죠? 예.
자, 이제 근데 이 질문이 이제 부분압력 물었고 질문도 부분압력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압력이라는 건 전체 압력에서 몰 분율만 곱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전체 압력에서 몰 분율 곱하는 거죠. 부분압력이라는 건. 근데 몰 분율은 뭡니까? 전체 몰수분의 해당 물질의 몰수니까 몰수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전체 양이 5n6n이다. 그럼 내가 이 전체 양이 5대 6이 되도록 이 수치를 내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분압력을 구할 때 몰 분율을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곱하는 걸로 그러면 몰수 B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저 수치는 내가 그렇죠. 굳이 조정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숫자 그대로 쓸 수 있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요거 88 말고요. 둘 다 16, 16 하죠. 88로? 알았어요. 88로 하죠. 예, 88. 그럼 요 숫자 그대로 쓰는데요. 쓰는 위치 좀 잡겠습니다. 여기는 A 쓸 거고요. 여기는 B 쓸 거고 여기는 C 쓸 거고 여기는 천체 개수 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이 새끼 반감기 한 번 지났잖아. A 반주로 쓰니 8. 개수는 친절하게 전부 다 1입니다. 그러면 B도 8, C도 8, 전체는 8, 3, 24. 그런데 4분 물었으니까 한 번 더 가야죠. 그럼 한 번 더 가면 N은 얼마? A는 4. 그러면 4 더 생겼으니까 12. 너도 12.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8. 됐죠. 밑에도 쓸 수 있게 좀 지어놓을게요, 제가. 자, N은 반감기 2번, 4분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16, 16 합시다. 제기는 숫자 좀 그대로 쓰게. 몰 분율이니까. 그럼 N은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4하고 12하고 12하고 28. 그렇죠? A가 4. 그럼 또 한 번 더 지나가게 되면 A는 그렇죠. 반감기 2번 지나면 A는 1. 그럼 3주로 쓰니까 3 더하면 되니까 너 15, 너 15, 전체는 31. 그럼 문제 풀 준비는 다 끝났죠? 그 상태에서 N은 잘 봐요. 쓱 해서 밑에 나에서 2분일 때입니다. 2분일 때. 나에서 전체 압력 그리고 가에서 전체 압력에 B의 몰 분율 곱하고 A의 몰 분율 곱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 압력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요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B가 3이니까. 그럼 때려 넣어버리면 요거부터 내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럼 N은 자, 2분일 때 나에서 A의 몰 분율, 나에서 A의 몰 분율 분의 가에서 B의 몰 분율이니까 요거 24분의 8이니까 B의 몰 분율은 얼마? 3분의 1. 됐죠? 요거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에서 A의 몰 분율 28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오죠? 그런데 나의 몰 분율을 분모에 쓰라 했으니까 위아래 뒤집어서 써주면 되죠. 따라서 위에는 28 쓰고 밑에는 10 있으니까 4로 나누게 되면 4, 3, 12, 4, 7에 28. 맞죠? 됐죠? 그런데 이 값이 3이래요. 요거 곱하기 이 값이 3. 그러면 저기 박스 P 나분의 P 가는 얼마 나오지? 7분의 9, 3, 27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마지막 계산 잘해야 되는데. 가에서 B의 부분한 몰 분율 24분의 8, 8, 3, 24, 3분의 1. 그리고 나에서 A의 몰 분율. 아씨 잘못했네. 3분의 7이 아니네. A네. 28분의 4. 28분의 4니까 7분의 1이네. 7분의 1이니까 7 떨어지네. 요 값이 3. 그러면 N은 7분의 9 떨어지죠. 어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쯤 돼가지고 그 밑에 실문 4분의 1때는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4분의 1때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때 나에서 전체 압력 그리고 가에서 전체 압력 곱하기 그리고 나에서 C의 몰 분율 가에서 C의 몰 분율 해주면 되는데 요 값하고 이 값은 다르잖아. 근데 다르지만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전체 압력 PV는 NT에서 온도는 N은 애대로 온도 일정이고 N은 애대로 온도 일정이잖아요. 그럼 온도가 일정한데 그리고 강철용이니까 부피는 일정하면 전체 압력은 전체 몰수의 비례잖아. 따라서 N랑 비교하는 거야. 전체가 24인데 28 됐어. 몰수는 몇 배? 24분의 28배. 그러면 가에서 부분 압력도 24분의 28배 되는 거고 나에서는 28이 31이 됐어. 몇 배? 28분의 31배. 따라서 나에서 전체 압력도 그렇죠. 28분의 31배를 딱 때려 넣으면 요 값에다가 딱 때려 넣으면 구할 수 있죠. 야, 끝. 그대로 대입합시다. 쟤는 7분의 9 나왔거든요.
반은 비례입니다. 분자에 있으니까. 24분의 28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은 4, 6에 24, 4, 5, 20, 4, 6에 24, 4, 7에 28가 됐죠. 나는 분모값에 있으니까 분자 분모 뒤집어주는 거예요. 28분의 31이니까 28을 위에 쓰고 31을 밑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함력은 구했어요. 곱하기. 이제 위쪽 4분일 때 가에서 C의 몰분율. 여기서 C의 몰분율. 28분의 10이죠. 28분의 12. 그러면 4, 7에 28, 4, 3, 12. 됐죠. 그리고 나에서 C의 몰분율. 그러면 전체 몰수분의 C의 몰수인데 요거 분모값에 있으니까 뒤집어주면 되죠. 따라서 31을 위에 쓰고 15를 밑에 쓰면 되죠. 좀 길긴 한데 지워가서 하면서 하시면 돼요. 요렇게 7, 7 요렇게 그 다음에 3, 2, 3 지워지고 그 다음에 N은 14 되고 N은 2 되고 어이 복잡해. 그 다음에 3, 3은 9, 3, 5, 15. 그럼 남는 게 밑에는 5 남고 위에는 2, 3은 6 남으니까 됐죠. 아, 숫자 좀 편하게 주면 좋겠다 진짜. 네, 그래서 끝이에요. 뭐 시간은 좀 걸리네요. 어쨌든 여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화투 수능 20번까지 문제풀이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걸로 수능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